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대 그리스의 교육 사상가들 두 번째 아카데메이아의 창설자 플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플라톤. 소크라테스에게서 8년 동안 배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이론을 기초로 해서 더욱 독자적으로 발전된 주체적인 교육 이론으로 계승을 했습니다. 플라톤의 교육 이론은 그의 철학적 사고로부터 나오며 그의 국가관과 그 국가 안에서의 시민이 해야 할 활동과 태도에 관한 이론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시대가 그가 살고 있던 국가와 그 시대의 그리스의 학교 형태,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반영된 교육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교육 이론은 주로 공화국, 법률, 프로타고라스, 메노 등의 대화편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공화국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이상국가는 세 가지 계층의 인간으로 구성되며 각 계층마다 개인적인 능력과 자질이 달라서 그에 알맞은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계급층이란 고대 사회에 있었던 조상과 운명에 의해서 정해지는 세습적인 계층이 아니고 자기의 지적, 도덕적 능력에 따라 유동성이 가능한 소위 지적 계층 사회였습니다. 그리하여 최하급의 자제라도 최상의 계급이 되는 것이 가능했고 최상급의 자제도 최하급이 되는 것이 가능한 것이었죠. 그가 말하는 세 가지 계층 중에서도 최하의 계층은 생산자 혹은 노동자로 국가의 경제적 근간이 되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농민, 상인, 노동자 등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욕망과 감각에 의해 지배되기 쉬운 계층이므로 그들은 보다 현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절제라고 했죠. 중간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국방을 담당한 무사 계급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라고 하였습니다. 제1계급인 지배계층은 통치자 계급으로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이들 계층의 조화로운 관계는 공정에 있으므로 교육의 역할은 이러한 능력과 덕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교육은 선택적 기능과 인력의 개발적 기능을 동시에 지니는 것으로 그의 공화국에서 상세한 교육 계획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공화국에 나타난 그의 교육 계획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기인 6세 이전까지는 가정에서 교육을 받되 동화와 신화를 중시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죠. 물론 동화와 신화는 그 당시 아테네의 가정에서 보통 실천하던 교육 내용이었지만 그는 그것에 비판을 동시에 가합니다. 즉 신화에 나타난 신들은 지나치게 변덕스럽고 악한 행동을 하며 잘 싸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플라톤은 그러한 신과는 아동에게 해로우며 신은 완전하고 영원하며 선한 존재로 교육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동화와 신화의 영웅들도 젊은이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영웅을 그려야 한다라고 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호머의 시는 아이들에게 전해주기 전에 수정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6세 이후가 되면 모든 아동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시기에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 내용은 음악과 체육이라고 하였죠. 이 두 가지의 교육 내용도 그 당시 그리스의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가르쳤는데 이것은 아동들로 하여금 용기 있고 절제 있고 지혜 있는 도덕적 인간으로 키우자는 데 주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조기 교육을 중요시했으며 특히 품성 교육이 이 시기에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공화국의 제2편에서 음악 교육은 문학, 음악, 미술, 산수, 조각 등을 포함하며
이들 음악 교육의 주요 목적은 영혼의 단련이라고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서 말하고 있으며, 동시에 체육 교육도 영혼의 정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가 다 같은 교육에서 그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애로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 교육은 대체로 18세가 되기까지 계속되며 18세부터 20세까지는 주로 체육과 군사훈련을 받게 됩니다. 20세가 되면 청소년들의 선택 작업이 실시가 되어서 생산업에 종사할 보통 시민 계급이 선정되고 그들의 교육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청소년들, 무사와 군인 계급은 20세에서 30세까지 10년 동안 4가지 자유교육, 산수, 음악, 기하, 천문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교육이 끝남과 동시에 군인 계급이 된 청년들은 여기서 교육을 끝마치게 되죠. 최종적으로 선택된 통치자 계급이 될 청년들은 계속해서 35세까지 5년 동안 변증법과 형이상학을 중심으로 한 철학 교육, 철인 교육을 받고 통치자가 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철인 정치의 이상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최고 계급의 덕은 지혜라고 한 것과 관련되어 교육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에 있어서 교육의 최고 이상은 철인 통치자 교육에서 나타나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현실 세계의 사색과 진선미에 대한 자랑으로 궁극적인 영혼의 순화에 있다라는 사실과도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세에 철학 교육이 끝나면 계속해서 정치 실무에 종사하게 되면서 50세가 된 후에야 통치자로서 선정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플라톤의 교육 계획은 피라미드식으로 선발적인 작업이 계속되게 되는데, 선발의 기준이란 무엇인가가 문제되지 않을 수 없죠. 기준은 지혜에 대한 사랑, 학습 능력, 힘과 기술, 자제력, 사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 정의감, 악에 대한 투쟁력, 그리고 상상적 사고력 등이 선발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하여 이상 국가의 통치자는 철학과 과학의 원칙 위에서 행해지고 그가 바라는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논한 것은 한 국가의 세 계층과 그들에게 필요한 절제, 용기, 지혜와 그것을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생각 중에 또 한 가지 재미있고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같은 사회의 세 계층과 인간의 심리적 구조를 대비시켜서 생각했다라는 점입니다. 즉, 인성은 이성, 기계, 욕구의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고 각 부분의 덕은 지혜, 용기, 절제로 구성되며, 이성이 나머지 두 부분을 지배할 때 그 인간은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혜, 용기, 절제와 이를 통합 조절하는 정의는 플라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고, 개인의 덕목 교육의 목적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회에 있어서도 지혜에 의한 지배를 주장했고, 한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도 이성에 의한 정신과 욕망의 지배를 구상했던 플라톤은 철저하게 지식과 이해를 기초로 하는 지성주의자의 교육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덕은 지요, 지는 덕이라고 하면서 모든 도덕과 가치 행동의 기본을 지적인 면에 두었던 것과 같이, 플라톤 역시 덕은 지성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지성주의적 접근은 서양 역사에 계속적인 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그리고 동양에 대조되는 서양 문화의 성격을 그 합리성과 이론성으로 본다면 그 근원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시작됐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교육 계획의 또 하나의 특성은 어, 그의 여자 교육에 대한 생각입니다. 소년과 소녀는 6세가 되면 분리하여 교육시키되, 여자도 군사훈련을 포함한 모든 교육을 비슷하게 받아 출산기가 아닌 유사시에 국방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플라톤의 교육은 단순히 이론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40세 때에 아테네의 교회에 세웠던 아카데메이아는 고등교육기관으로 후일 아카데미의 전신이 되었으며, 그의 저서 법률에서 소년과 소녀들을 위한 통합 중등교육기관을 세울 것을 제의하면서 후일 로마의 루더스라는 중등교육기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공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플라톤과 그의 교육사상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애와 사상. 아카데미의 설립. 아카데모스의 신역에 있는 김나지움을 입수하여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함. 철인 정치가 양성이 목적. 이상국가는 철인이 다스리는 국가. 철인 통치자, 이상적인 인간이고 사주덕, 지혜, 용기, 절제, 정의를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철학의 핵심은 이데아론과 변증법이고, 교육사상의 핵심은 금, 은, 동, 철, 지배자, 수호자, 생산자, 이성, 기계, 절제 등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정의와 덕의 개념이 같죠. 2. 교육사상. 1. 교육의 본질은 사회와 가정, 개인이 그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 절대적인 진선미의 형상에게로 가는 통로이고, 에로스의 본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로스는 대인적 결합의 점이기 이전에 자기 내면에서 추에서 미로, 악에서 선으로, 무지에서 지로, 현실에서 이상애로의 사모인 것이며, 인간적, 가멸적인 것과 신적, 불멸적인 것의 대화라고 보았습니다. 에로스는 현실의 불완전성으로부터 이데아의 완전성을 획득하고 신과 같은 불멸자가 되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합니다. 플라톤 사상의 궁극적인 원리는 지와 진의 보편성, 세계와 우주로의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교육과는 형이상학적 근저에 의해서 밑받침이 되고 있고, 문화적 사모로서의 에로스, 교육적 사랑으로서의 제자애를 이야기하면서, 정신적 생산, 즉 교육은 기성문화의 전달, 주입이 아닌 현상으로부터 관념을 전향시키는 일을 의미하죠. 교사의 자극에 의해서 아동에 내재하는 가치의 가능성을 실현시킴과 동시에 문화의 전달을 매개로 해서 문화의 창달로 지향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사와 아동의 관계는 함께 문화적 사랑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이상애로의 여행자, 동행자로서의 우정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와 가정으로서의 교육. 개인과 국가의 조직이 불가분의 관계로 결부되어 있고, 지배자, 수호자, 생산자가 그 본분을 지키면서 조화로운 속에 국가 정의가 성립된다. 국가 조직은 생산의 정신 구조에 대응하고, 선천적으로 어느 것이 특히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 생산, 국방, 정치 중 하나의 직분으로 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제의 덕, 용기의 덕, 지혜의 덕, 이 세 가지가 필요하고, 이 세 덕의 조화가 개인에 있어서의 정의, 그래서 개인과 국가의 존립 또는 조화를 목표로 한 아테네인의 교육 사상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육의 과정은, 출생 이전의 교육은 우수한 종족을 출생시키기 위한 계획을 고안하고, 우수한 아이를 출생시키기 위해서 남녀의 결합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우생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볼 수 있겠죠. 17세기까지 기초 도야 단계, 학예와 체육, 17세까지 그래서 학예, 체육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학문 이전의 성격 도취, 그래서 성격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17세에서 20세까지는 체육을 중심으로 한 심신을 단련했고, 20세에서 30세까지는 산술, 기하, 천문학, 음악, 이론 등을 교육을 했고, 그리고 30에서 35세까지는 변증법을 통해서 관념적인 어떤 철인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35세부터 50세까지 자신이 파악한 이데아를 현실에 적용하는 통치자를 키워내는 거죠.
이상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두 번째 철학자이자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의 교육 사상과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 사상과 이론은 어떠한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